서울의 집주인들은 정말 악마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호와 실제 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악마들 죽이기.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다주택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악마라고까지 불리게 됐을까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소수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싹쓸이하니까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보통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뉴스 기사가 그런 메시지가 퍼져나가는 방식을 잘 보여주죠. 정부가 다주택자를 강하게 압박하면 그들이 겁을 먹고 가지고 있던 집을 시장에 내놓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 공급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책이 의도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정치적인 구호와 시장의 현실이 과연 딱 맞아떨어질까요? 지금부터는 이 정책과 현실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이렇게나 임대인과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과연 지금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서울 한복판인 서초구에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버젓이 승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책 따로 현실 따로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증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에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의 세부 규칙과 절차를 정확하게 파고들면 길이 있다는 거죠. 즉, 전쟁이 아니라 대응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냈을까요? 지금부터는 거의 게임 공략집처럼 아주 구체적인 등록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어떤 집이냐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요. 정부 규제가 집중된 아파트는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등록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주택들은 여전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공략 포인트죠. 이렇게 복잡한 서류 작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다행히도 모든 절차는 렌트홈이라는 정부 포털 사이트 한 곳에서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이 웹사이트 하나가 모든 걸 처리하는 중심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죠. 등록에 필요한 핵심 서류는 딱 4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서류들을 뜨려면 또 각기 다른 정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점이에요.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정부24에서,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다시 렌트홈에서 이렇게 각기 다른 곳에서 문서를 받아서 하나의 신청서로 합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세금 관련 서류만 해도 2군데를 가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그리고 정부24 포털에서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야 하죠. 일단 세금을 성실하게 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기본 자격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이트에서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전부 PDF 파일로 준비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시 렌트홈 포털로 돌아가서 이걸 전부 업로드하면 드디어 신청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자료가 분석하는 서울 주택시장의 더 큰 그림,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2,500.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2018년 이전에 등록돼서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꽉 채우고 2026년에 드디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서울 아파트의 예상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 전체 장기 임대 아파트 물량의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어쩌면 이게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공급 물량이 될 수도 있고요. 서울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라는 거죠. 하지만 공급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수요 쪽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방문객들이죠. 이 자료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집을 구하게 되면서 임대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꿔놓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저자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서울의 전월세는 더 이상 다주택자들 때문에 오르는 시장이 아닐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계속 겨냥해왔던 그 적이 아니라 외국인 수요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로운 글로벌 변수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서울 주택 시장의 진짜 문제는 과연 정부가 지목한 악마, 즉 다주택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이 거대한 글로벌 수요의 변화일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국내 정치인과 투자자의 싸움,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